빅토리아 폭포는 잠비아 리빙스턴과 짐바브웨 빅토리아 포스 사이에 있고 양쪽에서 모두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짐바브웨 사이드가 우월하지만 강렬한 느낌이 있는 스팟은 잠비아 사이드에 있습니다. 나는 빅토리아 폭포 투어 첫 번째 장소를 짐바브웨 사이드로 정했습니다. 리빙스턴에 있는 숙소 졸리보이 백패커스에서 짐바브웨 사이드로 가려고 하면 택시를 타고 국경으로 간 다음에 2km를 걸어서 공원 입구까지 가야 합니다. 숙소 주변에서 그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 운전사한테 요금을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20, 우리 돈 27,000원을 요구했어요. 이거 명백한 바가지입니다. 여기에 당하면요, 본인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다음번에 방문하는 여행자들한테도 똑같이 바가지 씌우기를 반복하거든요. 이러면 이 바가지가 절대 건절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런 경우에 철저히 외면하고 현지인들과 똑같거나 최소한 비슷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이고요, 멍청한 여행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현지인 몇 명에게 국경까지 가는 교통편을 물어봤더니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없고요, 공유형 택시가 국경과 리빙스턴을 왕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비는요, 잠비아 화폐인 콰차로 1인 20콰차, 우리 돈 500원이고요. 출발 장소는 대형 슈퍼가 있는 쇼프라이트 인근에 있다는 겁니다. 아침 7시 이제 숙소에서 현지인으로부터 들은 공유형 택시 탑승장으로 갔더니 정말 국경으로 가는 택시들이 손님을 호객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수한테 이제 가격을 물어봤더니 대뜸 100콰차, 우리 돈 2,500원이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즉시 나는 요금이 20콰차인 걸 이미 알고 있다 하고 대응한 다음에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국경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아주머니 4명하고 합성을 했는데 차비 20콰차를 주었더니 아주머니들이 그냥 깔깔깔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는요, 관광객 대부분은 로컬 택시비를 모르기 때문에 호구로 생각하고 무조건 비싸게 부른대요. 근데 어떻게 현지 가격을 알았냐면 굉장히 신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비아 국경을 지나 짐바브웨 사이드 빅토리아 폴스 레인 포레스트 메인 엔트런스에 도착했어요. 8시 이전에 도착했음에도 벌써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햇살이 뜨거운 만큼 가능하면 일찍 방문하는 게 좋고요, 6시부터 출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웬만큼 빨리 와도 입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입장료가 아주 비싸요. $50, 우리 돈 68,000원입니다. 입구에서부터 폭포 소리가 들리지만 숲길을 약 150m 걸어가면요,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물 한 개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폭포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숲이 열려 하늘이 보이는 지점부터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폭포의 장관과 쏟아지는 물소리에 정말 압도됩니다. 폭포는 물보라를 만들어 하늘로 솟아오르고요, 소나기 내리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이곳 방문할 때는요, 반드시 우위를 착용해야 하는데 만약에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폭포 입구 매점에서 유료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는요, 원주민 언어인 통가어로 모시와 투냐,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둥치는 연기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폭이 1708m, 높이는 108m 규모고요, 유량이 가장 많은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유속이 가장 빠른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폭포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높이와 폭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폭포 일대에는 통가족, 로지족 등 원주민 부족이 오랫동안 거주했으나 외부에 그 존재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855년 스코틀랜드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박사가 원주민 안내를 받아서 카누를 타고 폭포 인근을 탐험하면서 폭포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폭포는 당시 영국 여왕인 빅토리아의 이름을 차용해서命名됐고요, 곧 영국인들은 이곳의 전략적인 가치에 주목하고 케이프타운에서 시작해서 카이로까지 철로를 구상하고 1905년 이곳에 다리를 완공했는데 이것이 빅토리아 다리입니다. 하지만 철로는 완성되지 못한 채 구상으로만 남았죠. 폭포는 1989년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요, 2019년 기준으로 짐바브웨 쪽으로 1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잠비아 쪽으로 90만 명 방문한 것을 합하면 연간 21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장소입니다.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지역은요, 약 1억 8천만 년 전 쥐라기 시대에 약 100만 년간에 걸쳐 발생한 화산이 있었고요. 그때 발생한 용암이 비교적 부드러운 상층부로 흐르면서 냉각되어 굳기를 반복하면서 두꺼운 현무암층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치 그 제주도가 지속되는 화산 활동 때문에 용암이 흐르다가 굳고 또다시 용암이 흐르기를 반복하면서 생성된 것과 비슷한 과정이었습니다. 대기에 노출된 용암은요,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큰 균열을 만들었고, 균열된 틈 사이로 삶이 채워졌으며, 이 균열은요 1억 8천여만 년 전 초대륙인 곤도와나가 동부와 서부로 분리되고, 다시 동부는 남극과 마다가스카르, 인도와 호주로 분리됐으며, 1억 3천만 년 전에는요 서부가 아프리카와 남미로 분리될 때 더욱 높고 깊어졌습니다. 균열된 틈으로 잠베지강이 흐르면서 침식이 시작되고요, 바닥에 부딪히는 엄청난 물의 압력과 힘이 현무암을 침식시키자 약 10만 년 전에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위치는 현재 위치로부터 약 8km 하류에 있었고요, 지그재그 형태의 폭포가 7번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한 후에 지금의 위치로 폭포가 옮겨온 겁니다. 지금도 폭포가 상류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앞부분은요 악마의 눈알로 해석할 수 있는 데비스 카타렉트, 이곳은 빅토리아 폭포 중 가장 좁은 곳으로요 5개 주요 포인트 중 유량이 가장 많아서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우측으로 다시 꺾이는 폭포가 만들어져서 약 2만 년 뒤에는요 3km 상류인 팜 아일랜드 일대에 폭포가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포의 첫 번째 주요 관람 포인트는 입장하자마자 목격한 데빌스 카타렉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메인 폴로요. 높이가 93m고 폭이 400m로 가장 넓은 곳이고 분당 약 5m의 물이 쏟아지고요. 이때 만들어진 물보라의 높이가 400m 이상 솟아오르면서 무지개가 아주 자주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폭포의 가장 중심 부위이면서 U자 모양의 말굽을 닮았다 해서 이름 지어진 호스슈 폴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레인보우 폴로요. 빅토리아 폭포 중 가장 높은 108m 높이에 이릅니다. 이곳 주변은 아주 미끄러우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짐바브웨 지역 폭포의 마지막 포인트는 이스턴 카타렉트로 다른 구간에 비해서 장대하지는 않으나 폭포의 모든 물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강력한 강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짐바브웨 사이드 빅토리아 폭포의 장대함을 즐기고 있느라면요 금세 2~3시간이 지나갑니다. 폭포가 있는 공원 내부에서는요 쉴 곳이 없어요. 이는 다 봤으면 그만 퇴장해라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압력이 아닌가 여겨져요. 출구도로 건너편에 주차장 주변은요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절비하고 전통 복장으로 공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쯤 돌아볼 것은 추천합니다. 그렇지만요 기념품은 짐바브웨답게 가성비 정말 최악입니다. 우리에게 짐바브웨 하면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무가베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떠오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짐바브웨는요 한때 아프리카의 식량 창고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짐바브웨는 지질학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곳으로요 약 26억에서 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단단한 화강암과 특정 광물을 포함해서 초록색으로 띠는 노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충격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물의 특징 때문에 대륙의 분화와 균열에도 훼손되지 않은 지질을 유지하고 있는 짐바브웨 그라톤이 있는 곳으로 어쩌면 짐바브웨는 모던 땅의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짐바브웨는 15에서 15세기 금과 상하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렇지만 19세기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영국인들은 곧이어 자원과 토지의 통제권을 장악한 뒤 주민들을 박해했습니다. 1965년 짐바브웨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소수 백인 중심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국가 이름을 로디지아로 명명했지만은 1980년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에 써야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어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로버트 무가베가 대통령이 된 후 사회 서비스와 보건교육에 집중하면서 연평균 5.2%의 경제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2000년에 시작된 농지개혁의 국가 멸망의 실마리가 됐어요. 풍부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짐바브웨 경제를 이끌었던 비옥한 토지 대부분은요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약 4,500명에 불과한 백인 소유였고요
원주민은 그냥 노동자였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백인 소유의 광범위한 토지를 압류하고 원주민에게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고요. 이때 원주민이 지주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자주 발생했음에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백인이 땅을 버려둔 채 떠나면서 짐바브웨의 경제를 이끌던 상업용 농장이 해체됐고요. 땅을 분배받은 원주민들은요, 농업에 필요한 자원과 지식이 없어서 농업 생산량이 급감했고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급변했음은 물론이고 식량마저 부족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무가베는 농업 세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는 핑계로 엄청난 화폐를 발행해서 사상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는데요. 2008년 월간 인플레이션이 796억 %에 달했고 간단한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 수레 정도의 돈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화폐 기능을 상실한 짐바브웨는요, 2009년부터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달러를 공식 화폐로 지금 사용 중입니다. 무가베는 이러한 국가 멸망 상황에서 2017년 자신의 아내인 그레이스 무가베가 권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오랜 정치적 동지이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던 부통령 에머슨 엄난가과를 해고시키는 등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콘스탄티노 치웬가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무가베 만행에 대항했고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가베를 가택연금하자 무가베는 이제 망명을 조건으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부 지지를 받은 에머슨 엄난가과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지금까지 집권 중이고요. 아직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경기 침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가 없었던 짐바브웨는요, 2004년 4월 8일부터 짐바브웨 골드라는 화폐를 발행해서 2030년까지 1달러당 13.56 짐바브웨 골드 환율로 달러와 병행 사용하다가 자국 화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짐바브웨는 비옥한 땅이 있고 세계 두 번째로 큰 백금을 매장하고 있고요. 풍부한 금광과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 리튬과 니켈 등 지하 자원이 아주 풍부함에도 빈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폭망의 원인은 누가 뭐래도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죠. 국가 미래를 위해서 경제주축인 농업과 강업을 건설적으로 개혁하기보다는요, 표를 의식한 마녀 사장에 집중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농업과 광업의 뿌리를 뽑아버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짐바브웨를 통해서 우리 현실을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잠비아 측 빅토리아 폭포와 리빙스턴에서 겪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